자, 이번 시간에는 피의자 구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46페이지입니다. 피의자 구속은 피고인 구속이라는 용어도 있기 때문에 앞에 피의자라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피의자 구속은 물론 판사의 영장에 의해서 피의자를 구속하지만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고인 구속은 판사가 직권으로 구속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피의자 구속과 피고인 구속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구속의 말도 써도 되지만 피의자의 말 앞에 더 붙여뒀습니다. 자, 피의자 구속은 판사 영장에 의해서 검사나 사경이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피의자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구속이란 말은 비교적 장기간의 신체 구속입니다. 통상 48시간 이상이 되면 보통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구속이란 것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구인은 법원이나 경찰서 등에 강제로 데려가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구금은 유치장이나 구치소나 교도소에 강제로 어떤 공간 속에 가두는 거죠. 이거는 어떤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고, 이거는 가두는 것입니다. 구인은 데려간다, 구금은 가둔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보통 구속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요것만 구속으로 생각하죠. 구금만 구속으로 생각하는데, 구인도 구속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 구속의 특징은 영장주의에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사전 구속영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먼저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구속할 수 있지, 먼저 구속시켜놓고 나중에 구속영장을 받는 경우는 없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긴급 집행이 있었죠. 그런데 구속영장 그런 게 없습니다. 먼저 구속을 시켜놓고 구속영장을 나중에 받는다. 그런 건 없다는 뜻입니다. 사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돼야만 구속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선 제시 후 집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속의 요건입니다. 자, 구속은 체포보다는 좀 더 엄격하겠죠? 자, 범죄 혐의가 반드시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구속의 사유는 주거 부정 증거 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입니다. 자, 이 구속의 사유는 주거 부정이 들어왔죠? 주거가 부정하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으면 구속 사유가 됩니다. 자, 여기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면, 최근 사건을 살펴보면 산업자원부 공무원이 원전 관련 어떤 문서를 444건이나 전산에서 삭제했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의 판례를 한번 판결문을 보면, 보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12월 5일자 보도입니다. 대전지법의 무슨 영장 담당 판사는 4일 밤 원전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자부 공무원 3명 중 국장급 공무원인 A씨와 서기관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장이면 상급이고 서기관은 4급입니다. 굉장히 높은 직급입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월성원전 1호기 경정평가와 관련해서 내부 자료 삭제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4일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 이꼬르 피의자 신문입니다. 거쳐서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구속 사유가 되죠.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A씨의 다른 부하 직원인 과장급 공무원 5급입니다. C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 3명 중에 2명은 영장 발부, 1명은 기각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 삭제를 지시한 이미 국장은 지시를 했고, B씨는 4급이죠. 12월 1일 월요일 오전이면 일요일 밤 새벽입니다.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월요일 오전에 감사원과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 즉 일요일 밤 11시께 정부 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서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B는 자기가 이 사건 담당자도 아닌데 가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들은 자료를 지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뉴스 같은 데 보면 민주당 이런 데서는 이건 말이야, 검찰이 말이야, 정치를 하려 한다. 언제부터 원전 정책에 대해서 검찰이 판단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검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공무원이 원전에 관련된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것을 원전 정책을 수사한다고 이렇게 호도하는데 그런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이것은 명백히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받아 마땅하고 영장이 발부된 것도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발부했죠. 그래서 사실을 사실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인정을 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이거를 이상하게 말이죠. 여론을 호도하고 그런 것은 별로 좋은 증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경미사건의 특징이 있는데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는 역시 주거부정 시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경미사건의 범죄자는 함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주지 않는다. 자, 그래서 구속 사유,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에 주거부정이 들어있다는 걸 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 구속영장의 어떤 집행 절차, 이거는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설명해도 잘 못 알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구속영장을 실심심사 제도 또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이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구속영장의 발부를 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누가? 판사가. 이게 실질심사제도 또는 피의자 신문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필요적 신문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피의자는 구속영장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받아야 돼요. 다만 본인이 실신을 받기를 거부할 경우는 안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해주고 출석을 그 날짜에 출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신문기일이 정해지면 검사와 변호인은 그날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이 실심사할 때는 신문은 일반인은 볼 수 없습니다. 방청객은 없습니다. 피의자, 검사, 변호인 이런 사람들은 참석해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거기에 따른 신문조서를 판사가 작성합니다. 구속영장 실심사 전담 판사가 있습니다. 부장판사급으로 되어 있는데 고참 판사가 보통 실심사를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하는데 만일 이 피의자에게 사선변호인이 없다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사서 국선변호인이 피의자를 위해서 대신 의견 진술을 해 주는데 이때 국선변호인 선임 효력은 1심까지만 효력이 존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구속기간의 불산입입니다. 자, 이건 중요한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청구서와 수사관계 서류 등을 법원에 접수합니다. 접수한 날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법원에 접수해서 검찰청에 반환할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왜 이런 말을 들으냐면 여러분 구속기간은 자 뒤에 페이지 보면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은 최장 10일입니다. 재판 때부터 보통 10일입니다. 1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서 검찰로 송치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 접수해서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한 하루에서 하루 반 정도 걸려요. 예를 들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내일 실질심사가 보통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열리고 영장의 발부 여부 결정은 그날 저녁 내일 저녁이죠. 내일 저녁 7시, 8시, 9시 돼야 결정되고 심지어는 밤 12시, 1시에 결정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구해서 내일 저녁이 돼야 발부 여부가 결정되니까 하루 이상이 이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는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구속기간에 넣게 되면 수사하는데 수사기간이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법경찰의 구속기간은 10일이고 검사도 구속기간이 원칙적으로 10일인데 검사는 여기서 10일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는 약간 여유가 있는데 경찰관은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 어떤 중대한 범죄고 복잡한 문제일 때는 이 10일 안에 어떤 범죄 사실을 다 일일이 조사해가지고 구중해가지고 송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속기간에서 이 기간만큼은 빼준다, 산입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피의자 구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